함수의 곱을 미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앞에 거 미분하면 h 개수 1이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할 때는 이 개수가 h 개수가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 앞에 써주고 f3 플러스 h의 g 프라임 2 마이너스 3h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h 0 넣었었죠. 0 넣고 계산하면 f 프라임 3 g2 빼기 3 f3 g 프라임 2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결국 우리 봐야 될 점은 도함수의 정의, 요거를 이용을 해서 푸는 게 기본인데 f가 단지 f가 아니라 f 곱하기 g가 돼 있거나 f 나누기 g가 돼 있거나 f 플러스 g든 f 빼기 g든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뭐 3이나 하여튼 뭐로 갈 때 a로 갈 때 뭐 fx 빼기 gx 하고 여기에 아무 상수랑 똑같겠죠. 는 뭐 5라고 값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뭐를 구하라 라고 보통 문제가 될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함수 부분을 하나로 봐야 돼. 얘를 하나로, 한 덩어리로. 자, 3 넣으면 우리는 밑에 분모가 0이니까 위에도 f3 빼기 g3은 0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 숨어 있는 것은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 빼기 3에 fx-gx에 빼기 f3 플러스 g3이 숨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하나, 얘네 둘이 하나로 보아도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g3에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얘네들을 새로운 하나로 본다 하면은 뭐 얘를 뭐 hx로 하겠다 하면은 hx 빼기 h3 꼴이죠. x 빼기 3 h 프라임 3이니까 결국에는 저거 미분한 거랑 똑같으니 결과는 같아지겠죠. 왜냐면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니까요. 곱미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 fx, gx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다.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g 프라임 x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뭐 예를 들어 f ax 플러스 b다. 얘를 미분하면 안에 거를 미분한 게 바깥으로 나오고 a 그리고 프라임 ax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두 2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2x 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1이다. 얘를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안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x 플러스 3이죠. 거기다가 f 프라임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꼭 맞추셔야 합니다. 안에 있는 거 미분하고 바깥으로 뺀 후에 f 프라임 붙이고 그대로. 이해가셨죠? 하여튼 요 유형에서 주의할 점은 항상 이 숫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 합이 0이 되지만 항상 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하나로 보는 능력. 요것만 주의하면 이런 유형은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음 뭐 7번을 예로 들어보면, 이거는 가장 쉬운 형태인데 자주 읽기가 쉬워요. 여기서 보면은 x 5제곱에 뭐 fx에 f'x가 돼 있는데, 보자마자 제일 중요한 거는 분모 x죠. x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보자마자 아, 이건 무한대분이 무한대꼴이구나. 왜? 옆에 12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무한대분이 무한대는 최고차항만 보면 되죠. 그럼 당연히 x 5제곱이 최고차항이겠구나. 개수는 뭐다? 10이다. 그럼 얘네들 f랑 f' 곱한 게 12x 5제곱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거 보면 8번. 요 유형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유형이냐? fx 플러스 y로 뭐 fx 플러스 fy 플러스 uxy 플러스 9라는 건데 새롭게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뭐 또 이런 형태도 있겠죠. fx 플러스 f 뭐 y에 뭐 플러스 xy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새롭게 문제에서 함수를 주어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도함수의 정의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든지 정의를 잘 생각해야 돼요. h가 0으로 갈 때 h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가 우리가 얼마였다? f 프라임 x였다. 이걸 이용하여 계산을 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이 f x 플러스 h, 이거 y 대신 h 넣어야 돼요. 여기에 그리고 플러스 여기지. 자, fx 플러스 fh 플러스 xh에다가 마이너스 fx 넣으면 되겠죠. 요 함수 갖다 쓴 겁니다. 이실이 든 거요. 자, 그렇게 되면 얘들 사라지고 남는 거는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 f h 플러스 x h 되겠죠. 그럼 얘들 x 남고 h분이 f h 나오겠죠. 아마 뭐 f0은 0이다 줘버리면은 여기 빼기 f0이 숨어져 있는 거니까 f 프라임 0 나오겠죠. 상수마다 다르니까 주의하셔서 꼭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h와 x 잘 구분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자, 평균값 정리, 로리 정리, 사이값 정리 꼭 알아두시고 가셔야 합니다. 평균값 정리가 뭐냐? A 점 있고 B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을 잇는 평균 변화율인 이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가진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자, 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여기 존재하겠죠. 여기 존재하겠죠. 여기 존재하겠죠. 최소한 하나가 존재한다. 이것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얘가 1,1이다. 얘는 뭐 4,3이다. 그럼 얘네 둘이 평균 변화율인 4 빼기 1분의 3 빼기 1은 3분의 2를 만족하는 게 이 함수 뭐 어떻게 생겼던 간에 이 구간 안에서 A, B 구간 안에서 반드시 이 접선의 기울기가 3분의 2인 게 존재한다 가 평균값 정리고요. 로리 정리는 무엇이냐? 로리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예요. A와 B 점이 Y좌표가 같다면 예를 들어 A, Y, B, Y로 Y좌표가 같다. 그럼 평균 변화율이 0이 되죠. 기울기가.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어떻게 있던 간에 0인 접선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구간 주어진 거 있죠. 구간 뭐 1,3을 준다던가 뭐 마이너스 3,2를 준다거나 이 두 점들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 점 같은 2 빼기 마이너스 3의 f2 빼기 f 마이너스 3이겠죠. 얘를 구하면은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그 기울기가 적어도 한 개 있다.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로리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개수 구하기. 11번 보면은 로리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 로리 정리가 뭐였죠?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있다. 그거였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은 뭐 4x 세제곱 빼기 10x겠죠. 그럼 미분을 하면은 답이 x가 0 또는 2분의 루트 10이겠죠. 이렇게 구하시면은 되고요. 자, 다음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3번 같은 유형 은근히 시험에 보면은 당황할 수 있다. 꼭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된다. 기울기 최소값을 줬어요. 예를 들어 f'x가 뭐 최대 3이다. 그리고 뭐 어떤 값을 알려줬어. 뭐 f1은 뭐 2다. 이때 뭐 f3의 최대값을 구하래. 뜬금없이. 그럼 어떻게 푸냐? 그럼 1,1 딱 찍어요. 1,1 찍고 자 3에서의 y값이 문제인데 기울기가 최대 3이죠.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최대 기울기를 다 땡겨버리면 되죠. 그냥 기울기 3으로 쭉. 그러면은 기울기가 3이니까 한 칸, 두 칸 해서 2 플러스 3 플러스 3 8 3,8 지나죠. 헷갈리면 그냥 y는 3x 그래프 이거 그냥 기울기 3 적어놓고 이 점 지나게 하니까 3x 빼기 1 해주면 되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3 집어넣으면 8 나오죠. 똑같이. 뭐 반대로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프라임 x가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점에서 마이너스 2를 쫙쫙 내려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 수직선 위치, 속도, 방향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함수가 보통 t에 대한 걸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시각 t로 대해 뭐 예를 들어 위치가 y는 ft라고 줬다. 위치. 자 그러면은 속도는 미분을 한 f't가 될 것이고 가속도는 f'2't가 될 거예요. 문제에서 보통 뭐 출발 후 처음으로 어느 지점을 지난다거나 뭐 서로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었다 여기 나올 텐데 운동하는 방향이 바뀐 경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이는 항상 0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속도 그러니까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뭐 다른 거 마지막으로 꼭 제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유형 요 유형 자 많이 봤죠 이 유형. 근데 항상 틀리죠. 혼나야겠죠. 뭐 예를 들면 뭐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다 4로 하죠. 4다 하면 어떻게 a랑 x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왔다 치면 제가 처음 해야 될 거 변수 분리. 얘한테 이 적분안에서 x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왜냐? t로 적분하거든. dt거든. 그러면 x를 상수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하나 써놓고 빼기 ax의 tft dt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미분을 해버립니다. x에 대해.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곱으로 되어 있죠. x 곱하기 적분 ft dt죠.
따라서 앞에 거 미분 먼저 해버리면 곱미분입니다. 곱미분 꼭 절대로 들으면 안 돼.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은 1 되고 1 곱하기 ax ft dt 되죠.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고 x 살려두면 x에 fx 되죠. 그리고 빼기 얘는 그대로야. 얘는 그대로 나와요. x fx는 3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둘이 없어지고 얘만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답 나오겠죠. fx.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이게 혹시 근데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만약에 여기 2x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2x가 되면 자, 요까지는 똑같아. 요까지는 자 요까지는 똑같아요. 자, 2x로 바뀔 뿐이지 이렇게 바뀌는데 자, 이 다음이 중요해. 이 다음 미분할 때 자, x 먼저 미분하죠. 곱미분. 자, 그럼 이대로 놔둬. 이대로 내려와. ft dt. 자, 근데 얘를 미분할 때가 문제야. 얘를 미분할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적분 fx를 라지 fx로 쓰기로 했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모양이다? 라지 f2x에 빼기 라지 fa가 된 거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죠. 근데 우리가 아까 f 안에 어떤 함수가 들어있으면 안에 거 미분해준다 그랬죠. 상수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x 같은 변수가 있을 때만. 그럼 2x 미분하면 2죠. 앞에 2를 곱해 2에 f 미분한 거 나오고 2x 그대로 상수니까 없죠. 딱 얘만 남아. 이걸 주의할 점. 우리 남가면 학생 같은 경우 자꾸 상수항 fa를 남겨와요. 응? 남겨온다고 미분할 때. 응? 여기서 응? 이로 넘어올 때 미분을 자꾸 응? 얘를 남긴단 말이야. fa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상수 미분하면 없어져요. 적분. 그러니까 적분 기호가 ax ft dt가 있어도 얘를 미분해버리면 얘만 살아남는다고. 왜? 라지 fx 빼기 라지 fa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만 살고 얘는 죽으니까. 결국 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주의할 점. 변수가 2x 그러니까 범위 구간이 2x 같은 뭐 상수가 곱해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곱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지로 바꾸고 계산을 하면은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거 미분해준 거 바깥에 곱해주고 스몰 f 쓰고 안에 거 그대로 EF, EX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x 곱하기 EF, EX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근데 어떻게 되냐? 얘는 봐봐요. 얘도 똑같이 EF, EX이긴 한데 T 대신에 EX 넣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 TFT였으니까 T 대신에 EX를 넣어버리면 EXF, EX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고 그래. 역함수, 그래프, 넓이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거야. 나여도 반드시 낼 것 같은 문제. 어떻게 하냐? 뭐 47번 문제 같이 뭐 fx는 x 세제곱 같은 거를 함수를 이렇게 딱 던져줘요. 함수 이렇게 던져주면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x 세제곱 이렇게 생겼죠. 구간도 줄 거예요 아마. 여기 구간 안 주네요. 안 줘도 상관없어. 오케이.
자, 역함수 gx를 둘러싸인 걸 구하래. 자, 여기 생각해야 될 거, 역함수 나온 순간 어떻게 생각한다? y는 x와 대칭이다. y는 x와 대칭이다. 바로 나와야 되죠. 그려줍니다. y는 x. 아, 이거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격하게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자, y는 x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다른 색깔로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의 대칭이니까 생긴 게 아마 이렇게 되겠죠. 데칼코마니 지켜야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이 넓이를 가보는 거예요. 이 넓이. 그죠? 근데 우리가 y는 x 세제곱 이 역함수를 구해본다 하면은, 자, 역함수 구하기 어떻게 하죠? x랑 y 위치 바꾼다. 자, 그럼 x는 y 세제곱 됐죠. 그리고 x랑 y에 대해 정리하면은 y 혼자 있어야 되는데 y 지금 세제곱이죠. 그럼 양변에 3분의 1제곱씩 해주면 되죠. 그럼 x 3분의 1이 y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 이렇게 그린 겁니다. 왜? 얘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그릴 수 있거든. 원형 알면, 원래 함수 형태를 알면. 자, 이렇게 구한 거에서 원래 함수만 써서 이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얘 안 쓸 거예요. 우린 얘 y는 x 제곱만 써서 이 함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생각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배웠어 분명. 어떻게 구한다? 직선이죠. y는 x와 뭐 사이의 넓이? y는 x 세제곱 사이의 넓이다. 뭐가 위에 있죠? y는 x가 위에 있죠. 지금 1, 4분면에선 따라서 x가 위에 가고 빼기 x 세제곱을 적분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왜 0부터 1까지야? x는 x 세제곱 같을 때 교점 보면은 1은 x 제곱이 답이니까. 이건 생각 안 할게요. 넓이 2배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dx 해버리면은 2분의 1 x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에 1에 0이니까 답은 4분의 1 나오죠. 그러면은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4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총 1개, 2개, 3개, 4개 있으니까 4배 해버리면은 1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쓴 건 뭐다? 역함수 하면 항상 떠오르는 y는 x 쓴 거, 또 역함수 대칭 이용한 거, 그리고 적분 써서 정해진 구간에 y는 x와 주어진 fx와 넓이를 구한 것. 이 도형 넓이 구하는 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y는 x 위에 있는 거 빼기 fx. 만약에 fx가 위에 있었다면 fx 빼기 x. 서로 다른 그래프가 생기더라도 얘를 여기 들면은 얘가 f고 밑에 게 g다 하면은 무조건 적분한다. a, b부터. a, b는 각각 이 점과 이 점이죠. 당연히 f 빼기 g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넓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유형. 자, 자, 요런 함수가 있어. 요런 함수가 있는데, 자, y는 x 그리고 자, 조금 생각해보는 문제, 그러니까 배점이 좀 되는 문제로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아마. 자, 만약에 여기가 2,0으로 합시다. 2,0이고 여기가 뭐 2,4다. 이런 f가 있어요. y는 0,0 지나게 있으니까 x제곱으로 해버릴까요? x제곱으로 해버립시다. 얘는 x제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역함수를 우리가 못 구할 때, 얘로 풀고 싶을 때. 근데 역함수 요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이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자, y는 x제곱이 지금 요 밑에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y는 x제곱을 0,0에서 2,0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럼 저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구해지고, 가운데 건 어떻게 구한다? 가운데 거는 이 사각형에서 우리가 구한 거 얘 2배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가운데 거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장이 생각해야 될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산 자체는 굉장히 평범한데, 따라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아이디어는 주어진 함수와 그 구간을 잘 정해서, 자, 사각형을 만듭니다. 사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원래 아는 함수로 넓이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y는 x의 대칭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네들도 구할 수 있겠죠. 구하고 나서 원하는 게 이 사이에 요 타원 모양의 도형이었다면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얘네들을 빗금 친 거 빼면 되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면으로부터 뭘 쐈는데 떨어진 총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하네요. 51번 보겠습니다. 51번. 자, 보면 높이를 줬어요. 항상 문제를 잘 읽어요. 높이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20이다. 그죠? 자, 총이동한 거리. 자, 그러면 쏘아 올렸다. 지면으로부터 20m의 높이에서 t초 후의 높이. 총이동한 거리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썼다고 하면은 지면으로부터, 자,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20m. 자,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니까, 지면과 수직이니까 이쪽이겠죠. 이쪽으로 쏠린 게 떨어지겠죠. 그럼 언젠가.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동거리는 아마 이렇게 톡 하고 떨어지겠죠. 우리가 봐야 될 거야. 이 빨간 선을 잘 봐야 돼. 높이 최고점에서, 자, 처음 시작했을 때 최고점까지 가는 이 거리랑 요거 한 번이랑 최고점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이 거리 한 번을 더해야 된다고. 이게 이동 거리예요. 자, 항상 말장난 조심하자. 총 이동한 거리와 변화량인 달라요. 변화량은 뭐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올라갔나 그 소리고, 총 이동 거리는 왕복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냐? 결국에 우리는 최고점 높이를 알아야 된다. 그죠? 왜냐? 이 거리를 알아야 여기서 이것도 구하고 여기서 이것도 구할 수 있으니까. 20m 이건 벌써 아니까. 그죠? 높이만 구하면 답니다. 자, 그러면은 높이를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20이라고.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최대값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했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경우 두 가지고, 모든 함수에 통용되는 거 먼저 말해봅시다. 어떻게 하죠? 미분을 하면 된다. 미분해서 극대값을 찾아라. 이거 미분해놓고 극소값 찾으면 진짜 세상 멍청입니다. 극대값 찾으라 했어요. 최대값 구할 땐. 최소값 구할 땐 극소값 찾으면 되는 거고,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다 구해요. 0 되는 거. 극대 극소 상관없이 다 구하고 나서 제일 큰 거 구하시면 됩니다. 극대값 구하고, 두 번째는 뭐죠? 2차 함수 항전, 2차 한정, 2차 한정 원전 제곱식. 1번이 많으니까 1번 잘하는 게 좋겠죠.
1번 해서 풀어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다. 최대값 언제일 때? t는 2분의 5일 때 되죠. t 2분의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5 제곱에 플러스 25에 2분의 5 곱하고 플러스 22 이 높이입니다. 끝났죠? 계산이 귀찮으니까 h라고 하면은 총 이동 거리는 이게 h죠. 그리고 이거는 얼마다? h 빼기 20입니다. 이거 20m니까. 따라서 총 이동 거리는 2h 빼기 20. 2번으로 풀어볼게요. 완전 작업식. 앞에 2차 계수가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고, 또 얘랑 마이너스 5 차이죠. 마이너스 5배 차이죠. 따라서 얘는 그 나누기 한 거에 마이너스 2분의 5 들어가면 됩니다. 제곱하면, 자 그럼 상수 나오는 거 생각해보면 얘 제곱하면 4분의 25고 앞에 마이너스 5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25고 우리가 20이라는 상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 4분의 205를 하면 되겠네요. 완전 제곱식 완성이죠. t는 언제? 2분의 5일 때. 그리고 h 바로 계산을 해버렸네요. 자 4분의 205 요것이 장점. 얘는 따로 최대값 최소값 계산할 필요 없이 나온다. 보인다 잘. 하지만 단점, 저거 계산 실수하면 답 틀린다. 오케이?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위치, 속도 나오는 거 그래프 보는 법. 53번 54번 유형입니다. 자 53번 보면 속도 vt 그래프가 주어졌어. 이렇게. 자 속도예요. 속도 항상 0 되는 지점 잘 봐야겠죠. 여기가 A라고 했네요. 이제는 여기 B네요. 기억, t는 A일 때 전 P 속도는 0이다. 맞죠? 응. 뭐 설명 안 할게요. 그지? 니은 0과 T, 0, T, B에서 P는 운동 방향을 총 2번 바꾼다. 아까 뭐라 했어? 운동 방향 바꾼다는 게 속도의 부호가 변화하는 거라 그랬어. 0 지나는 점 2번 바뀌나요? 0에서 B 사이에 A에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한번 바뀌네요. B 전까지니까 B 카운트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틀려오면 죽어요 아주. 자 2번 바뀌다. 맞죠 니은? 저 디귿 0TB 또 0에서 B까지 해서 P는 원점을 총 5번 지난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원점을 지난다 5번. 운동 방향을 근데 자 니은을 생각해 봅시다.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는데 원점을 5번을 지날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나? 자 처음 시작점이 여기야. 일로 가다가 방향을 한번 바꿨어. 1회 바꿨어. 일로 가. 자 일로 가. 2번 바꿨어. 일로 가. 이게 최대죠. 1번, 2번.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를 원점 지나는 횟수가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2번 바꿨는데 원점 5번 지난다? 불가능하다. 이해하셨나요? 54번 볼게요. 운동 방향은 운동 방향 또 나왔네. 어떻게 한다? 속도의 바뀌는 점을 찾는다. 속도가 음량이 바뀌는 점을 찾는다. 즉 0이 되는 점을 찾는다. 자 t는 d까지 2번 바뀐다. 언제 0 지나죠? 여기 지나죠. 2번 바뀌죠. 기억 맞고. 니은 전 p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지난다.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이 조건이 0에서 A까지 적분하는 거랑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랑 같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A에서 D까지구만. 자,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대요.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빨간색 하나랑 같대. 응? 제가 보면은 자, 이게 플러스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만큼 이동한 거고, 요거 이게 다시 플러스만큼 이동한 거고. 약간 잘 보세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같죠? 만약에 이 세 번째 얘가 마이너스면은 간 것만큼 다시 되돌아간 거니까 원점 지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네 둘이 더해야 얘랑 같은데 이만큼 빠졌죠. 지금 뒤로 가는 양이 뒤로 덜 가잖아. 얘가 이만큼. 그럼 앞으로 이만큼 갔다가 좀 줄어들게 왔다는 거야. 원점 여기 있는데 원점 지날까요? 그러면 다시 이만큼 또 가면은 또 이렇게 가겠죠. 원점 안 지나겠죠. 아마 좀 꼬면은 요런 유형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넓이랑 이 넓이들이 같대요. 얘네 둘이 합한 게. 따라서 이 빠지는 양, 뒤로 가는 양은 절대로 이 플러스 된 양을 이길 수 없다. 앞에 거. 따라서 앞으로 간 거의 보다 무조건 적게밖에 올 수 없고, 그 뒤로 앞으로 이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절대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가 니은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 0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것과 B에서부터 D까지 절대값 적분한 게 같다. 같을까요? 자, 아까 뭐라 했죠?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A에서 D까지 절대값 적분한 게 같다 그랬어. 근데 0에서 A에다가 색깔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디귿의 왼쪽엔 이만큼에다가 이만큼 더 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얘 하나가 얘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았는데 이걸 더 준대.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 적분 있다고 어려운 척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 이런 유형에서 주의할 점은 운동 방향 바꾸는 게 뭐다? 속도 VT 그래프가 0 지나는 점이다. 원점을 다시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플러스의 변화량과 마이너스의 변화량을 잘 관찰하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혹시 이 변형 문제 자료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출제자라면 한번 꼽을 것 같은 게 뭐냐, 그냥 생각 없이 외우면 이렇게 된다고. 우린 아까 이렇게 했죠. 운동 방향 바꾸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니까 0 지나는 거다. 이거랑 속도가 0 될 때 반드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건 선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자연스럽게 0이 들어가는 거랑 그냥 0 지난다고 운동 방향이 된다는 거랑 다르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래서 0 지났잖아, 두 개. 그런데 이렇게가 아니라 0 지나는 것도 있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떨 건데? 이거 접하죠 지금. 이동량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부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같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포인트라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운동 방향 같죠? 마이너스로. 그런데 0은 지난단 말이야. 이래서 그냥 무턱대고 0으로 외우면 안 된다고. 항상 이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 변화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 변화 없죠. 이거는 운동 방향이 변한 게 아니다. 요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형 기출 거의 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집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잘 생각하고 잘 떠올리고, 그럴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찍을 게 있다면 찍은 것도 다 맞았으면 좋겠네요. 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그럼 이만.